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전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바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뷰3 같은 SPA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 처리를 하는 거를 SPA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로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클라이언트에서 하게 되니까 서버의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모든 걸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뷰3 뷰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이 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주시게 하는 어떠한 그 빌드 템플릿이 있어요. 근데 그 빌드 템플릿 역할을 하는 게 바이트라는 지금 오늘 알려드릴 그런 어떤 일종의 프레임워크예요. 네. ES 빌드나 롤업, 뭐 웹팩, 바이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러한 빌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바이트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바이트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서 뷰3의 하나의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낼 거예요. 뷰3 npm init이라고 할 거고요. 뷰 latest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죠. 프로젝트 이름을. 그러면 뷰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뷰 테스트라고 할 거고 타입스크립트 사용할 거고 JSX는 안 쓸 거고요. 라우터 쓴다 그러고 그리고 피니에라는 거를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단 yes라고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닛 테스팅 할 거냐? 전 안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테스팅도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제 생각하기엔 플레이라이트 정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노라고 하겠습니다. 자, yes, lint yes 하고요. 프리티어 가지고 코드에 뭐 이 정렬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뭐 yes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don't now run 어떻게 할지 알려주죠. cd view test라고 하고요. 그리고 npm install을 하라고 하죠. 인스톨 해줘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끝나면 npm run 포맷을 통해서 이 코드 포맷을 맞춰줄 거예요. 우리가 저희 프리티어 처음에 골랐죠. 여기 포매팅 해달라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포매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코딩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탭이 두 자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탭이 네 자리기도 하고 그걸 스페이스로 넣기도 하고 말 그대로 탭을 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어떤 포맷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SVN이나 Git 같은 데에다 올렸을 때 그 저장소에 일괄적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유닉스 시스템이나 리눅스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에서 생기는 오류 같은 것들을 미리 잡아줄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프리티어라고 되는 걸 가지고 할 거니까 npm run 포맷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파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파일들에 대해서 지금 프리티어 작업을 했다고 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뷰 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뭐라 하라고 됐죠? 여기 run dev죠. npm run dev 라고 하시면 이렇게 http 5173으로 페이지가 하나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저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가 보시면 이런 형태의 페이지가 하나 보일 거예요. 뭐 별거 없죠. 그냥 아주 간단한 뷰3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 홈으로 가고 어바웃으로 가고 뭐 이런 거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뷰가 무엇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로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런해서 실행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실행한 거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이 npm run dev라는 명령이 바이트의 dev 서버를 실행시키고 SPA 앱은 해당 dev 서버를 통해서 렌더링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dev 서버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C#로 dev 서버에 주소를 넣어서 get 해오는 아주 간단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에 썼던 저희 코드를 하나 쓸게요. 리팩토링 될 거고요. 예전에 저희가 리팩토링이란 요걸 가지고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이전에 요걸 가지고 이번에는 포스트가 아니고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자, 커멘트 하고요. 이 베이스 URL을 517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를 5173이라고 하겠습니다. 5173 됐죠. 그 다음에 REST 클라이언트 가지고 이제 리스판스 스트링을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내용은 조금 다를 텐데 포스트가 아니고 get이 될 거고요. get 어싱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레지스트는 필요 없고 스트링으로 받아올 거고요. 자, URL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거고 베이스 URL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는 필요 없겠죠. 뒤쪽에 body를 넣는 건 아니니까요. 자, 쿼리 스트링도 없고 헤더도 없어요. 그리고 console write line 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별 내용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거든요. 지금 5173이 있으니까 실행하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자, F5번 한번 눌러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 떴죠? 자, 에러가 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빈 값이 나왔는데 그 값이 나온 걸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t found라는 걸 찍어줬단 말이에요. URL에 보시면 404 not found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404 not found를 찍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브라우저에서는 5173을 실행시키면 실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REST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니 지금 404 not found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때 의문점을 가져봐야 되는 게 저희가 제이슨 클라이언트를 잘못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없지 않죠?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리팩토링해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클라이언트를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래퍼가 아닌 방법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맞고요. 자, 이 위쪽도 잠깐 컨트롤 C로 이렇게 막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한 거는 웹 리퀘스트라는 걸 쓴 거예요. 사실상 이 웹 리퀘스트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전 거를 사용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get 요청을 하도록 해놨죠. 자, 그리고 나서 get 요청을 하도록 하고 밑에서 상태 코스트 받아오는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똑같아요. remote server return 404 not found. 자, 별한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러한 문제들에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실행은 되고 있는데 브라우저 상에서는 실행이 되죠. 근데 웹 리퀘스트나 클라이언트에서는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리다이렉트 같은 문제인가? 뭐 웹 리퀘스트나 HTTP 클라이언트가 처리 못하는 게 있나? 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무슨 짓을 해도 사실상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리퀘스트에 대해서 keep alive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http web request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어차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점해서 keep alive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한번 처리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답은 안 나와요. 네, 에러가 계속 납니다. 이제 그러면 의문점이 들죠. 그래서 요것저것 한번 해봐요. URL이 잘못됐나 해서 URL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별로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 한번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SPA 프로그램의 URL인 5173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index.html이 숨어 있어요. 네, 여기를 실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5173을 하게 되면 라우터가 알아서, 내부 라우터가 저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index.html을 엔트리 포인트로 자동으로 잡아주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혹시 싶어서 이런 데다가 index.html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4 누르면 자, 정상 처리되죠? 그쵸? 자, 이게 이제 좀 환장할 노릇이에요. 자, index html을 넣어야만 URL이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index html이 항상 엔트리 포인트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main.html을 썼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entry point.html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view config에서 해당하는 config을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엔트리 포인트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 웹 리퀘스트에서 사용자가 그 만든 프론트엔드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모를 수 있고 소스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참 힘든 일이죠. 그거 거의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뭐 우리 C샵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여기서 좀 넓혀가야 하거든요. 혹시 내 잘못이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코딩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저 뷰 프론트 쪽에 뭔가 처리를 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요. 자, 이제 뷰 테스트라는 거를 실행을 아까 했던 여기로 돌아가서 이걸 잠깐 멈추고요. 컨트롤 C 누르면 멈춰줍니다. npm run build라는 걸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빌드에서 처리하게 되거든요. 네, 빌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npm run preview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빌드한 거를 실행하게 해주거든요. 네. 자, 이번에 4173을 가지고 했죠. 자, 4173에서 실행되니까 한번 4173을 해볼게요. 5173 대신 4173.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index.html이 아니고 4173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요거 뒤에 없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되죠? 정상적으로 처리됐어요. 이 차이가 대체 뭐지? 라는 생각, 의문점 들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건 왜 지금까지 안 됐다가 왜 얘는 또 되나? 다르죠? 뭔가. 자, 이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의문점에 대해서 뭔가 이 힌트를 얻었죠. 자, C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바이트를 데브 서버로 실행하면 404가 나서 나파운드가 났는데, 지금 프리뷰로 하게 되면, 빌드를 하고 프리뷰로 실행을 하게 되면 정상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즉, 데브 서버가 지금 404 나파운드라는 거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프로덕션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고, 우리가 개발하는 데브 서버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자, 개발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찾다 보면은 이 404 나파운드가 나는 이유가 나와요. 404 나파운드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이슈를 찾아놓은 게 있으니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이슈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읽어보면 버그가 있죠. 원래 404 나파운드를 보내서는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리퀘스트 헤더에 어떠한 값을
없는 아무것도 헤더를 지금 우리가 설정 안 했어요. 안 하고 보내게 되면 RFC 7231이라는 이 표준에 의하면 accept 헤더에 아무것도 없으면 모든 걸 받는다라고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 dev 서버는 그걸 처리하지 않고 404를 넘겨주고 있어요. 즉 그로 인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request 헤더에 text HTML이라는 이런 형태의 accept를 주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4173으로 실행되었던 이걸 멈추고요. 다시 npm run dev에서 5173에서 실행하도록 해놓을게요. 자, 이거 없이 다시 해볼까요? 자, 요거 없이 5173으로 실행하도록 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여기 404 not found 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헤더에 accept 헤더에 뭔가 값을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이시죠? 정상 처리된 거. 네, 이 문제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accept 헤더를 넣어주면 처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헤더에 항상 accept의 텍스트 HTML만 받는 게 아니니까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 이렇게 모든 것 슬래시 모든 것 네,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모든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더는 필요할 때만 우리가 설정을 해야겠죠.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여러가지 XML이라든지 또는 HTML이라든지 필요할 때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줘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accept 헤더는요,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다 생성하는 건 별로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 C샵에서 코드를 수정할 게 아니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dev 서버 쪽에서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프론트엔드가 아까 저희가 실행한 게 5173 실행하고 있었죠. 자, 이 위치로 가서 저희가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나 열어볼 거예요. 그래서 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자, 열면 지금 byteconfig.js라는 게 있죠. ts라는 게 있고 여기를 조금 수정해 줘야 돼요. 아까 저희가 봤던 404 not found 했던 부분을 보면 여기에 해결책을 주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byteconfig.ts에서 처리하라고 저기 위에 요분이 줬는데 사실상 ts 코드는 아니고 이건 js 코드예요. 자, ts에서 이렇게 하면 에러 날 거예요. 자, 지금 타입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에러가 날 거고 ts에는 실제적으로 조금 다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미리 작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플러그인이란 것만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전에 이분이 하셨던 코드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이제 null, undefined, 그리고 empty면 요걸 넣으라고, 요걸 넣어서 accept 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header accept에 application JSON text plain 해놓고 뒤쪽에 또 모든 거 갖고 오면 그냥 모든 것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두 가지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fix accept header 404 이거를 플러그인 쪽에다가 추가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보면 얘의 변경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 혹시 모르니 npm run dev를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이제 변경된 걸 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요. 제가 accept 이 부분 다시 막아버렸죠.
막은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번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사실 이게 C샵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이걸 알아본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코딩 할 때 문제점을 찾을 그런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관점을 조금 바꿔보라는 의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떨 때 보면은 사람들이 참 좀 답답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떤 코드를 잘못했다 일 경우도 있지만 어떨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가 다른 쪽에 있는 문제겠죠. 물론 항상 내 문제는 아니야 라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 생각을 해가지고 막 우주 저 멀리까지 생각을 가버리지 말고 생각을 잠깐 멈추고요. 자, 구글 같은 것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나만 오류가 생길 일은 없죠. 나만 오류가 생길 일은 없어요. 자, 검색을 해보면 그러한 페이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뭔가 잘 안되면 잠깐 진정하고요.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심플하게 계속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찾을 때 다방면의 어떠한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통합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한 생각만 해서 그 생각만 쫓아가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더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